저는 계속해서 접속사 if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에 두 개의 영상을 통해서 먼저 if의 뜻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만약 뭐뭐라면, 그리고 뭐뭐인지 아닌지. 그 중에서 뭐뭐인지 아닌지일 때는 뜻이 똑같은 whether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봤었죠.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또 두 번째 영상에서는 죄인이 우리를 도와준다면 우리는 일을 빨리 마칠 거야. 이라는 문장은 의미적으로 미래에 우리를 도와준다면 미래에 일을 빨리 마칠 거야 라고 하는 말이 되었었죠. 이렇게 둘 다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if 바로 뒤에 오는 문장에만 미래가 아닌 현재 시제 help를 썼고 뒷문장에는 미래 시제인 will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래에는 죄인이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도와준다면 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조건이 현실화될 경우, 사실이 되는 경우, 확실히 죄인이 도와주게 되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현실화, 사실, 확실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현재 시제를 써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현재 시제가 갖는 특징이었었죠. 이 부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시제가 내포하는 의미, 현실화, 사실, 그리고 확실한 것. 여기까지는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것들입니다. 워낙 중요하고 헷갈려서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똑같이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접속사 if 다음에는 현재 시제를 그리고 다른 문장에서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냥 그대로 미래 시제를 썼습니다. 그런데 현재와 미래 시제를 섞어서 쓰는 게 아니라 앞뒤 문장에 모두 현재 시제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예문을 보시면 빗속에 서 있으면 젖게 된다. if 다음에 stand라고 하는 현재 시제를 썼고요. 그리고 뒤에도 get이라고 하는 현재 시제를 썼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문에서도 if 다음에 hit라고 하는 현재 시제를 쓰고 뒤에는 melt라고 해서 s까지 붙인 현재 시제를 썼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 두 개의 문장은 맨 위에 있는 문장과 다르게 앞뒤 문장 모두 현재 시제를 썼을까요? 방금 앞에서 제가 현재 시제가 갖는 특징이 뭐라고 했죠? 현재 시제는 사실과 관련 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예문에서만 모두 현재 시제를 쓰는 이유는 첫 번째, 일반적으로 참된 사실을 말하는 경우입니다. 빗속에 서 있으면 온몸이 젖게 되는 거 일반적인 사실이죠. 또 얼음을 가열하면 녹는 것도 일반적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과학적 사실을 말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첫 번째와 비슷한 말이긴 한데요. 얼음을 가열하면 녹는 건 과학적 사실이죠.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항상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빗속에 서 있으면
항상 몸이 젖겠죠. 빗속에 서 있는데 어떤 때는 젖고 어떤 때는 안 젖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우리는 학교에서 if 다음에 현재 시제를 쓰고 밖에 있는 문장에는 미래 시제를 쓴다고 배웠는데 앞뒤 문장 모두 이렇게 현재 시제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일 때. 그럼 문제 하나 풀어 보실까요? 1번. 날씨가 좋으면 나는 바닷가에 갈 거야 라고 하는 건 미래에 날씨가 좋다면 미래에 바닷가에 가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장의 동사 시제만 보시면 if 뒤에 오는 문장에는 is라고 하는 현재 시제를 썼고 뒤에 있는 문장에는 will go라고 하는 미래 시제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는 날씨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날씨가 좋다는 조건이 현실화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현실화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서 미래지만 미래가 아닌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2번. 날씨가 좋으면 나는 보통 바닷가에 간다. 얼핏 보면 1번과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일단 동사 시제 볼까요? if 다음에 is라고 하는 현재 시제를 썼죠. 1번 예문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오는 문장의 동사도 현재 시제인 go입니다. 1번 예문에서는 will go 미래형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현재형 go입니다. 그럼 문제 2번 예문에서 왜 동사의 시제가 모두 현재형이냐? 날씨가 좋으면 바닷가에 간다는 건 나의 일반적인 행동 양식인 겁니다. 항상 그런 거예요. 현재 시제를 설명하는 영상에서 항상 그런 사실을 이야기할 때는 현재 시제를 쓴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도 일반적으로 참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현재 시제를 쓴다고 했었죠. 이렇게 1번과 2번, 우리말로는 해석이 비슷하지만 어떻게 다른지 이제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번에는 좀 다른 내용을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학교에서 if, not은 unless와 똑같은 의미라서 바꿔 쓸 수 있다고 배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러한 두 개의 문장이 똑같다고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똑같지가 않습니다. 윗문장은 해석이 걔가 나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다시는 걔를 보지 않을 거야인데 unless를 쓴 아래 문장은 해석이 걔가 나한테 사과하지 않는 한 다시는 걔를 보지 않을 거야입니다. 해석을 봐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unless는 유일한 조건, 그 조건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도 뭐뭐 하지 않으면이 아니라 뭐뭐 하지 않는 한인 거죠. 그래서 사실 unless는 if의 반대라기보다는 as long as의 반대에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예문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해석만 먼저 보시면 네가 행복하기만 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네가 행복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한글 해석만 봐도 비슷하죠. 그런데 if를 우리는 조건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you라고 하는 대상은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 조건 중에서 네가 행복해지는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럼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행복하게 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건이 불확실합니다. 미래의 you라고 하는 대상의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as long as는 행복한 경우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은 경우는 아예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경우만 생각하니까.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if에 only가 붙으면 as long a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건이 only, 오직 하나뿐인 거예요. 그래서 해석도 뭐뭐 하는 한, 뭐뭐 하기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as long as 안에는 only의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학교에서 unless를 if의 반대말, 다시 말해서 if not의 줄임말이라고 배우는데 그건 틀린 설명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if not은 말 그대로 if의 반대말이고 unless는 as long as의 반대말입니다. 세 번째로 if의 성질을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if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가장 먼저 이걸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더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서 학교 교과 과정 순서에 맞춰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이렇게 뒤에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if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if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냥 보기에도 if랑 비슷하게 생겨서 관련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이 단어는 뜻 자체가 불확실한입니다. 먼저 if가 명사 역할을 할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서 목적어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내일 올지 안 올지 어감에서 불확실한 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부사로서의 if는 만약 뭐뭐라면으로 해석이 되는데 만약 그가 내일 온다면이라고 하는 어감에서도 내일 그가 올지 안 올지 아직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가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문을 보시면 내가 그의 번호를 안다면 그에게 전화할 텐데 라는 건 다시 말해서 그런데 사실은 전화번호를 몰라서 전화를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때 전화번호 몰라서 전화 못한다라고 말하면 확실한 건데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내가 그의 번호를 안다면 그에게 전화할 텐데 라고 말하면 좀 더 사실과 다르거나 가능성이 적은 경우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정말 간단한 문제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해석을 보시고 퇴근하면에서 뭐뭐면이라고 하는 걸 보시고 1번 if를 선택하셨을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if는 불확실한 미래의 사건이나 동작을 추측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퇴근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때는 if가 아닌 when이 더 적당합니다. 그럼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겠죠. 퇴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불확실한 거 아닌가? 아니죠. 언젠가 퇴근하겠죠. 회사에 눌러 살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도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가 사무실에 오면 나 집에 갔다고 말해줘. 이 문장을 영어로 하면 아래처럼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if 그리고 when. 먼저 if를 이용해서 말을 하면 이때는 속뜻이 그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혹시 사무실에 오면 나 집에 갔다고 말해줘. 이런 의미가 되고, when을 이용해서 말하면 그가 사무실에 돌아올 건데 돌아오면 나 집에 갔다고 말해줘. 이런 의미가 됩니다. 조금 더 구분이 되시나요? 그럼 오늘 함께한 내용들을 정리해 볼 텐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학교나 많은 영어 교재에서 if가 만약 뭐뭐라면으로 해석이 될 때 if 다음에는 현재 시제를 쓰고 바깥 문장에는 미래 시제를 쓴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 두 개의 문장 모두 현재 시제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일반적으로 참된 사실, 과학적 사실, 조건이 항상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그리고 unless는 if not과 똑같다고 우리는 배우지만 그렇지 않고 as long as not하고 비슷한데, 그 이유는 as long as가 if에 only가 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말로 하자면 뭐뭐 하면이 아니라 뭐뭐 하기만 하면. 마지막으로 if는 뜻이 뭐가 됐건 명사건 부사건 조건이건 가정이건 공통적으로 불확실한 느낌을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경우에는 뭐뭐하면으로 해석이 되더라도 if가 아닌 when을 써야 더 적당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